오늘 시장에서 또 주가를 화답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기자의 쪽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촉을 이스타항공 인수전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펼쳐보겠는데 일단 인수전 절차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뭐 인수 접용 항공사가 이제 이스타항공인데 이스타항공이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감염증 때문에 자금난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는 잘 나갔습니다만 올해 2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애경그룹이 처음에는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코로나의 직격탄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건 무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오는 14일에 본입찰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인 21일쯤에 인수자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하림 그리고 쌍방울이 일제히 올랐는데 어떻게 이스타항공 인수전이랑 연관이 되어서 오늘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네. 그걸 알아야죠. 그게 이제 일단 뭐 하림, 쌍방울이 모두 우리는 인수하겠습니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에 밝혔으니까 그래서 하림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쌍방울도 같이 올랐는데 인수 의향서 LOI를 이제 오늘 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하림그룹은 해운사 페노션을 앞세워서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쌍방울 그룹에서는 특장차 제조사인 광림, 미래산업 그리고 연예기획사가 있죠. 여기 고현정 이런 분들, 뭐 이영자 이런 분들 소속돼 있는데 IOK 컴퍼니 이렇게 해서 이 세 그룹이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이 하림과 쌍방울의 입찰 뜬금없다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런 그렇죠. 항공사를 인수한다는 건 대기업들 네. 혹은 뭐 여러 가지의 뭐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게 생각이 나고 쌍방울은 의류잖아요. 네. 이들이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 얼마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 뜬금없다. 네. 일단 뜬금없지는 않은 게 하림그룹은 재계 27위의 거의 총 자산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림그룹은 충분히 살 여지가 있고요. 그래요. 또 상장사로는 페노션을 갖고 있는데 네. 하림지주, 페노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상장사의 그 포트폴리오를 잘 들여다보시면 네. 닭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해운과 곡물 뭐 이런 데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운송을 하는 업체를 갖고 있고요. 그럼 바닷길과 이제 그렇죠. 항공길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네네네. 포부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특히 코로나 때 우리 많이 보셨지만 네. 대한항공이 어떻게 떴습니까? 결국 이제 그 항공 물류를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냈잖아요. 그래서 하림그룹 회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바닷길은 우리가 이제 그 페노션이 있으니 하늘길을 우리가 뚫으면 종합 물류 삼각 편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큰 청사진을 내고 이번에 도전장을 낸 거고요. 쌍방울 역시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이제 계열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림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IOK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다각적으로 물류만 하나 받쳐주면 여기에 한류 스타들을 엮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 항공 물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의지가 좀 대단한 게 이스타항공 출신의 전 대표를 또 여기 영입을 해서 우리는 지금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하림은 닭고기, 내 시야가 좁았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하림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못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바닷길과 그렇죠. 항공길을 가지려고 하는 그 포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각각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승자가 있을까요? 뭐 승자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지금 매물가로 보면 1,500억 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500억 원 가지고는 지금 모자라다. 오히려 좀 진정성을 가진 업체가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돈도 조금 더 얹어주면 그러면 그 매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파는 쪽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파는 쪽에서 굉장히 요즘에 좀 뭐랄까 자신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거의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보면 백신이 남아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주와 항공주가 점점 이제 다시 각광을 받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인수 주체들이 같이 이 회사를 붙여버리면 종전 회사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림이나 쌍방울이 모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두 회사가 모두 이 항공사 하나를 붙였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은 항공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해외 진출을 노린다. 이제 신사업 육성과 계열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두 회사의 지금 주가를 볼게요. 네. 쌍방울은 오늘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3%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여기 갭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하림은 어떨까요? 하림도 거의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오늘도 21%의 급등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면은 거래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한가 안착 못했지만 하림의 경우에는 급등 유지하고 있고 주가로만 봤을 때는 쌍방울이 더 많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관건은 누가 얼마만큼이나 돈을 쓸 수 있느냐, 자금 조달 능력도 있지만 노사 문제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항공사가 지난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셧다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제주도만 사람들이 좀 몰려다닌 거 맞아요. 빼고는 네. 사실은 항공사들이 다 그 동남아 노선을 굉장히 많이 뚫어놨는데 이 저비용 저가 항공사라고 그러죠. 이 LCC 항공사가 사실은 그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을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컸고요. 1분기에만 이스타항공의 매출은 908억 원인데 순손실이 41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재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인수 주체가 오더라도 일단은 고용 승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로 돈을 더 태워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스타항공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임금 체불이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줄 돈을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줄 돈을 못 주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제 인수 주체가 누군가가 빨리 정해져야 되는데 이때 그럼 노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체불된 임금만 딱 주면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노조는 그 민주노총에 가입도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풀어야 할 노사 간의 숙제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신규로 누가 주인이 되던 간에 노사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고용 승계에 있어서 어떻게 잡음 없이 잘 네. 대응을 하겠느냐 그 점도 중요한데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승자의 저주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일단 인수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1,500억 플러스 네.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를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또 평가해서 그렇죠. 돈을 네네. 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 현대차가 네. 한전 부지 살 때 네네. 비싸게 샀다고 해서 한동안 주가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뭐 현대차는 또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당시, 오히려, 그 당시.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2,500억 원 이상을 만약에 썼다고 하면 승자의 저주에 뭐 놓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IB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 하림이든 쌍방울이든 이번에 본입찰에서 1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게 우선 매수권자가 이미 일단 중견기업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지금 하림이든 쌍방울이든 이런 업체들이 LOI를 통해서 우리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 1등하고 원래 우선 매수 청구권자하고 또 한 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종 뭐라 그러죠? 승자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이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쪽으로 아무래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승자의 저주 결국 이제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다시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하림이 이번 인수전에 실패해도 항공업 진출은 계속 진행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있었고 워낙 항공업계가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매각 매물로도 나오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사 문제들도 좀 컸잖아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 흥행이 됐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사 문제라든지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건 완벽하게 뭐 부채 탕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면서 누가 이 인수전을 끝까지 치를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할인그룹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그룹은 이번에 만약에 인수전이 혹시 설마 실패를 하더라도 네. 여기에 따라서 대안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JKL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행보를 보면서 약간 저희는 할인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JKL 파트너스는 예전에 페노션을 살 때 할인그룹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가 최근에 그 TA 항공의 2대 주주로 800억을 쏴서 지금 2대 주주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할인과 JKL은 원래 좀 친했잖아요. 그럼 이 두 팀이 사실은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지 못했더라도 JKL 입장에서는 저희 할인그룹 회장님 저희는 손잡고. 지금 이번에 그 티웨이 가봤더니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그 할인그룹 입장에서 언제든지 JKL이 만약에 뭐 매각을 나중에 사모펀드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그럼 우리가 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좀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항공산업에 어느 정도는 지금 발을 걸쳐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서 주주분들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계십니다. 할인은 현재 8.21%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봉으로 또 전환이 됐어요. 오늘 이슈가 다 나온 만큼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주가를 샀으니까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 현재 8.46% 상승하고 있고요. 쌍방울은 11.91% 상승하면서 이 역시도 시가 대비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박소 기자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